네, 필살기 고수회전.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두 분의 관심 업종과 종목, 토픽 두 가지씩, 그리고 마지막엔 히든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업종을 또 오늘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관심 섹터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을 준비하셨네요. 네. 뭐 반도체가 또 한동안 랠리를 보일 때 사실 중소형주도 많이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AI 거품론 때문에 대형주가 주춤할 때도 이 소부장 쪽 어떤 작은 종목들은 더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예, 그렇죠. 최근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장세를 이끌었다면은 네. 최근 반도체 랠리의 중심에는 대형주보다는 약간 소형주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 거품 우려로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대형주와 국내 주요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부진할 때도 소부장 ETF를 비롯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거나 두드러진 성과를 냈습니다. 소부장주 강세의 주요 배경으로는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인 확대가 예상되면서 장기적인 업황 개선 기대감이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국면에서 HBM 및 첨단 메모리 기술과 관련된 후공정 장비 및 소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태고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및 인프라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소부장 쪽에서도 대장주격이라고 할까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JP모건도 뭐 포함해서 뭐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대표 협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기대감도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들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언급하신 JP모건뿐만 아니라 SK증권, 하나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반영하는 확실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폭발적인 기대감의 핵심은 이스페타시스가 AI 서버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서버의 가속기에 사용되는 MLB, 이른바 이제 다중적층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MLB는 일반 PCB보다 훨씬 더 많은 층을 쌓아서 고성능과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고요. 특히 AI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구글의 TPO도 최근에 좀 회자가 많이 그렇죠. 되었죠. 네. 예,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AI 수요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MLB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에 있고요. 또 생산 능력 대비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목표가 상향과 증권사 호평의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정책 기대감, 이런 모멘텀도 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900을 돌파했습니다. 네. 뭐 코스피 대비 최근에 상대적 수익이 더 강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제 내년에 1000포인트 그 정도 선까지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도 뭐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스닥 지수 강세와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의 움직임이 매우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 대형주 못지않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증권가에서는요, 내년 코스닥 1000포인트 도달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네. 그 배경에는 코스닥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소부장 및 바이오 업종의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먼저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설비 투자 확대가 온기가 후방 산업인 소부장 기업들로 확산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과 AI 수요에 따른 HBM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 심화는 전방 업체들의 장비,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국내 대형사에 독점적으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업황 개선기에 폭발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강한 순환매들, 이런 기대감들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여부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반도체 소부장을
큰 전략적인 틀에서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이제 대형주가 이제 말 그대로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AI 업황 바닥 통과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 랠리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서 굉장히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형주는 이미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 매력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대형주 대비해서 덜 올랐고요. 전방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설비 투자가 집행되면 결국 장비,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실적 개선을 선반영하기 위해서 중소형주로 관심을 돌리는 키맞추기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정책 모멘텀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서 개별 기업의 잠재적 성장성이 부각될수록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들어섰는데요. 지금은 대형주가 길을 닦아놓은 랠리를 중소형주가 뒤따르면서 실적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네. 이게 AI와 HBM이라는 이 메가 트렌드에 편승하여 독보적인 기술력과 명확한 실적 성장 스토리를 가진 소부장 중소형주를 선별해서 공략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하시는 김정숙 전문가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 접근 시기, 뭐 지금도 적절하다, 괜찮다 판단하실까요? 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함께 대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다소 가열 국면에서 중소형 소부장 업체도 투자 심리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확대와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 시장 확대를 기대하면서 AI 서버 수요 폭발로 고성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든 중기든 투자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개별 종목 간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계약 모멘텀 그리고 기술력 격차가 있는 그런 국면에 종목별 선별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반도체 소부장 섹터 관련 투자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토픽 두 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자, 반도체 소부장 K식텍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증권가에선 CMP 장비 분야 쪽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K식텍이 CMP 장비 기업 중에 거의 대표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K스택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최근 시장의 핵심 트렌드와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K스택은 이제 CMP 이제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HBM 및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의 핵심 수혜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라는 건 옛날에 칩과 칩 사이에 이제 범프 없이 그냥 면대면으로 직접 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와 구리, 유전체와 유전체를 직접 접합하는 초정밀 후공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이제 HBM 진화와 함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CMP의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K스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에 CMP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여기에 CMP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모품인 CMP 슬러리까지 이제 국산화해서 동시에 공급하는 장비 소재 통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대감이 참 많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좋은 숫자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K스택의 내년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K스택이 CMP 장비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와 HBM 및 D램 미세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인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약 69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DS투자증권 역시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 고객사들의 D램
미세화 투자 및 HBM4 등 차세대 HBM 라인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CMP 장비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CMP 장비 매출은 통상적으로 고객사의 설비 투자 사이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KC텍은 HBM 고도화와 D램 미세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핵심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것이 2026년 실적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KC텍은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년 전이었죠. KC텍의 지분을 전략적으로 취득을 해서 이제 기술 협력에 기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KC텍에 대한 성장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산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기대치를 높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KC텍에 대한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KC텍의 성장성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투자는 단순히 재무적 투자 이상의 전략적 협업 기반을 의미하고 KC텍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2020년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한참 문제가 있었잖아요. 2020년경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KC텍을 포함해서 여러 협력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여기에 한 회사가 KC텍입니다. KC텍은 CMP 장비를 국내 기술력 및 기술력으로 개발해서 양산하여서 국내 반도체 생산 라인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업체이고요. 삼성전자의 전략적 투자는 이런 핵심 공정 장비 기술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는 KC텍의 CMP라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KC텍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투자 모멘텀을 보유한 탑픽인지 KC텍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예, KC텍은 이제 HBM 관련 필수 공정 수혜라는 강력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아서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 좀 위치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네. KC텍의 핵심 모멘텀은 이제 2026년 이후에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수 접근가는 39,000원 이하 분할로 접근하여서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밴드까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KC텍의 투자 전략, 추가적인 정보가 더 궁금하다 하시면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픽, 반도체 소부장 쪽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디가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솔브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솔브레인은 이제 많은 분들이 메모리 가동률, 특히 낸드 쪽에 민감한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D램뿐 아니라 랜드 쪽에서도 또 회복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솔브레인에겐 또 큰 호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신 걸까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업황 회복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소재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브레인 실적은 메모리 가동률, 특히 낸드 플래시에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가동률에.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공정용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식가액 및 고순도 특수가스 등 소모성 화학 소재를 주력으로 합니다. 솔브레인이 공급하는 고선택비 식가액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의 수직 적층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낸드는 이제 D램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수의 식각 공정을 거치고 있고요. 현재 200단 이상의 낸드를 향해 낸드 적층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솔브레인의 식가액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낸드 가동률이 상승하고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솔브레인의 물량 및 수익성 증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화학 소재로 반도체 생산이 재개되자마자 즉시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비 업체보다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업황 턴어라운드 초기에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보니까 HBF 이쪽이 또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큰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HBM의 한계를 극복한 그렇게 또 그런
주체로 또 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기술에 솔브레인의 핵심적인 능력이 또 필요하다면서요. 예. 최근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기술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이제 핵심 트렌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HBF 이제 차세대 아키텍처 400단 낸드 적층이거든요. 네. 솔브레인은 낸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력한 이유는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솔브레인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에 있거든요. 낸드 프레시 적층 단수가 현재 200단에서 400단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메모리셀을 관통하는 홀을 뚫기 위해서 수직 시각 공정 횟수가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주력 제품인 고선택빛 시가객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낸드 시각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시각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소모성 소재의 수요와 매출액은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400단 같은 고난이도 공정용 시가객은 일반 제품 대비해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는 곧 높은 판매 단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서 솔브레인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네네. HB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하이브리드 통합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HB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키징 및 초정밀 가공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이 HBF나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고도화된 칩 연결 기술은 매우 정밀한 웨이퍼 레벨 식각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솔브레인은 이미 국내의 주요 고객사의 첨단 디램 및 시스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고선택빛 식각액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구조가 이제 채택이 되면은 공정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솔브레인 같은 기술력이 검증된 소재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솔브레인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도 좀 짚어볼까요? 보니까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까지 좀 넓혀가는 그런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적극적인 추진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참 말이 많죠, 참. 그렇죠. 할도 많고 네. 좀 어려운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브레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기업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은 이제 본업인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및 ESS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액 시장 역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국내의 주요 배터리셀 제조사들을 포함해서 오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미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 IRA 시행에 따른 북미 지역 공급망 재편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솔브레인 전체 매출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해액 생산 캐파 확대와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에 힘입어서 향후 3, 4년 내에 의미 있는 매출 비중과 이익 기여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주신 그 재료들 때문이겠죠. 증권가에서도 솔브레인이 이제 내년부터는 또 상반기부터 여러 가지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35만 원까지도 올려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분히 도달 가능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사실 네.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면 그 이상도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까지. 예, 네. 예, 신고가까지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까 말한 2차 전지 이쪽 모멘텀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IRA 직접 수혜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매출을 일으킬 거로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솔브레인의 내년 상반기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굉장히 35만 원까지 높였죠. 근데 이제 시장은 이제 솔브레인의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를 핵심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의 기술력과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메모리 업황 사이클이 지속된다면 실적 개선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 35만 원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고 높은 성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접근 전략은 27만 원 이하 분할로 접근하여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 전략을 제시를 하고요. 이제 목표 주가는 일단 35만 원 약간 낮게 33만 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4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정보 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